이 시기만큼 얼마나 유학을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굳지 않은 상태고 또 돌아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아주 말랑말랑한 시기이다. 그리고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은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고 꾸준히 영어를 가르친 후에 초등학교 2, 3학년쯤에 잠깐 이제 아이 유학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때 해외 유학 가는 경험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해외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놓여서 또 영어도 습득하고 그런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만큼 얼마나 유학을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초 1, 2, 3을 통해서 어떤 공부 습관도 터득을 했었고 그때 당시 언어 흡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언어 흡수력이 여전히 학생들이 좋고 아직까지 어떤 이런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이 굳지 않은 상태고 또 돌아오더라도 한국 학교나 다른 국제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말랑말랑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1년은 사실 해외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 짧고 이제 좀 친구를 사귀다 싶으면은 익숙해질 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2년이나 2년 반, 3년 정도는 너무나도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간은 딱 1년 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렸다가 어떻게 보면 무리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제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웨이사이드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생이 처음으로 미국에 갔었고 정확히 1년을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영어 실력이 사실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도 훨씬 영어와 편해졌다라는 생각, 영어와 친숙해졌다. 그래서 프리 토킹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의 어떤 한국적인 아이덴티티가 희석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한국인의 어떤 이런 고유의 개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는 선에서 인플루언스를 안 받는 선에서 1년 반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해외 유학 가는 거 찬성, 반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 학부모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맞벌이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학연수를 보내실 때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없으셔서 조금 더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학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호스트 패밀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같이 사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독립심도 얻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눈을 키우고 저는 이제 항상 여행의 교육이다라는 어떤 그런 만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금 있는 이 안전지대를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도 이제 굳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서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큰 물에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경험이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값진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경험들이 값진 이유는 조금 더 내가 부모님에 의존해서 했었던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길찾기라든지 빨래를 하는 분들, 음식을 좀 해먹는 부분들,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 유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레이시아도 많은 이점들이 있죠. 말씀하신 어떤 저렴한 학비, 그리고 값싼 리빙 코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학생들의 선생님들이 누구인가, 내 자녀를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국가들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어떤 국제학교들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로컬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더 가르쳐 줄 때는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컬,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로컬 분들이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예 이제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학생들 가르쳤을 때는 조금 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말레이시아는 추천하진 않아요. 토요가 추천하는 동남아 유학 베스트 뽑는다면?
여러 국가들이 있죠. 뭐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굳이 원픽을 뽑자면 저는 싱가포르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싱가포르는 워낙 다양한 ethnicities, 민족도 많고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론 이제 싱글리시라고 하죠. 싱가포르 잉글리시. 싱글리시가 습득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다양한 어떤 학생들과 교류도 할 수가 있고 또 한국과도 시차도 많이 없고 거리도 사실 가까워서 저는 싱가포르 너무나 쾌적하고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 유학을 간다면 1년 반 정도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어느 시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들이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0명 중에 7명은 해외 유학을 갔을 때도 잘 적응합니다. 물론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적응하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충분히 고민을 잘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민하신 만큼 충분히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답글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